대략 1000명의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했던 링크가 있거든요. 진짜 그 매출 규모가 큰 대표님들은 미팅할 때 티가 납니다. 분명히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데도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결제하셔가지고 강의도 들으시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 중에 단기간에 매출이 빡빡 상승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나요? 제 기준에서는 가장 명확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부분에는 집중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웬만한 전문가들한테 위임을 잘 한다. 위임하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공감되는 얘기네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그 두 사장님이 있거든요. 한 분은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시는데 한 16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고 근데 매출이 1000만 원이 안 돼요. 뭐 1000만 원 찍을 때도 있긴 한데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거의 동일한 조건이고 월세도 똑같은데 하루에 8시간만 근무하시는데 월 매출이 1억이 넘습니다. 뭐 1억 500, 1억 1000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 저도 좀 깊게 고민을 해보고 그 두 분을 좀 파헤쳐 봤더니 예상치 못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좀 자영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나의 어떤 위치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지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가지고 자영업자분들을 꽤 많이 만나고 이미 1000명 이상 만나서 많은 그 도움을 줬던 우리 매듭컴퍼니의 이진욱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막 비도 부슬부슬 오고 밖에서 네. 한데 좀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동일한 조건인데 매출 차이가 나고 그런 분들의 어떤 공통점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일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요청을 드렸고요. 이제 이사님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소개부터 먼저 좀 하고 제가 질문을 한번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저는 매드컴퍼니라는 자영업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는 한 320개 매장 정도를 대행을 하고 있고요. 세미나나 온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많은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미 자영업자분들 1000명 이상 만나셨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도 해주셨으니까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자영업자분들이 매출 구간별로 본인의 위치 그리고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또 그분들이 가진 공통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월 매출 10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꽤 많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600만 자영업자 시대니까 그런 분들이 가진 특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고요. 그 와중에 풍부한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걱정입니다. 1천만 원 미만인 정말 소규모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그것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실행도 못 하시고 그것 때문에 더 조바심도 나기도 하고 더 이렇게 조여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또 막연하게 걱정 많이 하지 마셔라 이런 것도 희망 고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장의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이거를 좀 제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정말 사소한 걱정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걱정이 많아서. 근데 저도 이게 공감이 가는 좀 파트인데 매출이 1000만 원 미만이면 뭘 하려고 해도 10만 원 쓰는 것도 좀 힘들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돈이잖아요. 리뷰를 하나 받으려고 해도 돈을 써야 되고 체험단을 부르려고 해도 내가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만 이제 확실하게 어떤 매장의 생존을 위해서 확실하게 결단 내릴 거는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막연하게 설명드리는 것 같아서 예시를 가지고 왔거든요. 저희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한 카페인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월 매출 1000만 원 미만의 작은 카페입니다. 근데 여기 사장님이랑 좋은 기회로 이렇게 미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좀 이야기를 깊게 나누다 보니까 재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대표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씩 정도 오시는 그 손님만 찾으시는 메뉴가 있으시대요. 뭐 예를 들어 쌍화차 같은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그 손님을 위해서 쌍화차에 들어가는 뭐 계피 스틱이나 뭐 또 계란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판매량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그 손님 한 분 잃을까 봐 그 재고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걸 보고 계신 사장님들께서도 뭐 나한테 해당되진 않을까, 또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오는 손님을 위해서 내가 무리하게 재고 관리하는 것들은 결단을 내리고 좀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는데, 막연한 걱정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매출 구간별로 그분들의 뭐 특징이나 공통점이나 뭐 어떤 다음 스택 같은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조금은 표준적이진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네. 워낙에 그 구간에 있으신 분들한테 네.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네. 그런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 네. 근데 매듭 컴퍼니는 마케팅 회사잖아요. 네. 근데 그 항목은 약간 컨설팅 네. 쪽인데 그것까지 상담을 진행을 해주신 거예요. 네, 저도 그 부분을 최대한 좀 조심을 합니다. 왜냐면은 마케팅 영역과 운영 부분은 확실하게 나눠야 되는데, 근데 또 제가 카페 사장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까운 마음에, 아쉬운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선에서 제안을 드렸던 포인트였던 거죠. 모두 사실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갖춰야 된다. 네. 그런 점들이 있을까요, 이분들한테? 제가 강조드릴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근데 제가 이때까지도 너무 많이 강조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미디어나 SNS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또 한 번 강조드리자면은 이게 결국에는 음식의 맛과 손님 응대입니다. 이거는 정말 기본기 중에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 없는 사장님들도 솔직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기가 될 수 있는 음식의 맛, 그 다음에 뭐 재료의 신선도, 음식의 퀄리티, 이런 거는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손님이 와야 매출이 발생하는 거고, 이 손님이 다시 와야 뭐 재방문이든 아니면은 좀 매출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음식의 맛과 고객 응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남자들이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헬스장 가면은 핑크 덤벨 들기 싫잖아요. 공감되네. 네. 솔직히 좀 쪽팔리잖아요. 핑크 덤벨 들고 운동하기. 근데 그러다가 다치기 십상이거든요. 저 다쳤잖아요. 네. 저도 허리 나간 적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 덤벨 먼저 들어보고 2kg, 3kg, 5kg 이게 점차 쌓여야 나중에 20kg, 30kg도 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헬스장 비유해 주시니까 네. 정말 공감이 되는 게 네. 제가 처음에 헬스장 갔을 때 네. 주변에 눈치가 너무 보여서 바가 한 20kg 되잖아요. 네. 이 바 하나만 원래 처음에 들어야 되는데 옆에 네. 이제 10kg짜리 이렇게 끼워가지고 하다가 다쳤거든요. 똑같은 맥락이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 매출 1,000만 원 미만은 네.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월 매출 1,000만 원 이상인데 네. 3,000만 원 미만의 사장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을까. 네. 그 국세청 자료를 봐도 그런 분들이 제일 많다고 나오고 네.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이게 곰프로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요 구간을 저희는 자영업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암흑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3천만 원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매달 연속될수록 매출은 오히려 떨어지고 1,500만 원, 2천만 원 가다가도 다시 1,000만 원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런 시기는 이제 대부분 오픈발 또는 아직 이 매장이 지역 손님들한테 검증이 끝나지 않은, 뭐 본질이 좋지 않아서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하면은 매출 1,000만 원 언더로 떨어지겠지만 오픈발을 받아서 이제 매출을 유지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운빨이 좋아가지고 매출을 유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1,000명의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 구간에 계시고요. 이 사장님들이 너무 막연하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주방에서 본인의 어떤 체력과 에너지를 다 갈아 넣어서 음식만 맛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사님이 아무래도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 이 암흑기라고 네. 불리는 이 구간을 네. 어쨌든 만나본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네. 빠르게 탈출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떤 좀 특징이나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기를 타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위임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매장의 매출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하시고 이 우선순위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선택해서 집중을 하고 내가 잘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선순위 중에 높은 순위를 책정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위임을 하셔가지고 좀 전체적인 매장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서 빨리 좀 요 암흑기를 탈출하신 케이스가 많습니다.
뭐 좀 예를 들자면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제가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예시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60대 사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곱창집을 운영하시는데 뭐 음식 마시며 손님 응대며 직원 관리는 엄청 타이트하게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PC나 모바일을 다뤄서 온라인 마케팅 하는 영역은 되게 부족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케팅 대행사 이제 전문 업체에 맡기셔가지고 빠르게 피드백을 받고 마케팅 대행사가 온라인 마케팅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매장에 제시를 하면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대표님들께서 뭐 리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체험단을 좀 더 살뜰하게 케어를 해가지고 양질의 포스팅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확실히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내가 못하는 거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확실히 매장에서 수행해주는 그런 능력,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공감이 가네요. 왜냐하면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네. 사업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노란색 바탕에 네. 그 책에 보면 이 위임에 대한 엄청나게 큰 인사이트가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거를 사장님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는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긴 한데 그 이제 50대, 60대이신 분들이 뭐 예를 들면 온라인 마케팅을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맡기긴 맡겨야 되는데 선택에 대한 문제,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고충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형태로 좀 선택을 하면 좋은지. 일단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말 그 자영업 마케팅 대행사의 개체 수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일단 절대적인 막연함이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마케팅 대행사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팽배합니다. 뭐 저도 같은 업을 하고 있지만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마케팅 대행사들도 많고, 그래서 좀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들이 마케팅 대행사, 그러니까 위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한 2번, 3번 미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내 매장에 대한 어떤 진단을 가지고 와서 좀 평가를 해보신다거나 이런 정성적인 평가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회사 중에 기억에 남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사무실에 일부러 알바들을 써가지고 자리를 채우더라고요. 근데 자영업자 마케팅 회사는 아니었고 계약금 자체가 이제 몇천 단위로 하는 마케팅 회사였는데 병의원 하는 곳이었는데 일부러 사무실에 알바들을 시켜가지고 자리를 채우고 딱 미팅을 그쪽 회의실에서 하면서 계약을 이끌어내더라고요. 그런 놈들이 이제 사기꾼들인 거죠. 규모를 보여주는 거지. 그런 거에 많이 속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월 매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 와,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순수익으로 또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게 매출이라는 게 사실 뭐 상권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익으로 변환해서 생각하셔도 좋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월 매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어떤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구간별로 명확하게 특징이 나눠진다기보다는 가장 도드라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3천에서 5천만 원 구간에 계시는 대표님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매장의 본질이나 기본기도 엄청 탄탄하시고요. 직원 관리며 CS 관리 이런 것도 잘 하십니다. 근데 직원들이 알아서 수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해당 구간의 사장님들은 시스템을 좀 잘 잡고 그 뒤에 마케팅만 조금 하면은 더 매출이 5천만 이상으로 뛸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정도 매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나 또 매장의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걸 내가 꽁꽁 싸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봐도 만족스럽고 손님들이 모두가 만족하는 매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야죠.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마케팅을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도 이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순수익으로 따지면은 월 1000에서 2000 정도거든요. 1000에서 2000 정도를 벌게 되면은 이게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직영점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외제차를 하나 뽑거나 법인으로 뽑겠죠. 법인 전환하고. 그러면서 이 나락으로 가시는 분들 꽤 많이 봐서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우 기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인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돈이 좀 남거든요. 한 1, 2천 벌면 돈이 통장에 조금씩 남아요. 그러면서 이제 명품이 눈에 들어와서 없던 명품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이게 씀씀이가 커지면 네. 역치라고 하죠. 역치. 네. 자영업자들 중에서 진짜 많습니다. 네. 너무 공감되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어떤 시드머니가 마련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응축해서 길을 모은 것들을 내 매장을 위해서 어디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고 일단 내가 겨우 모은 이 시드머니를 어떻게 활용하면은 100%, 120%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분들 만나면 네. 상담해드릴 때 물론 경영 관련된 것도 상담을 해드리지만 재테크도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아, 뭐 ISA나 IRP나 연금저축이나 뭐 이런 거 말씀드리면 다들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러면서 진짜 문의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음에 한번 콘텐츠로 같이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이제 이진우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플랜을 짜가지고 했을 때 5천만 원 이상으로 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1억까지 가시는 분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에 조금씩 나오시는 분들 월 매출 1억 월 매출 8천 한 달에 3천씩 벌어요 막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시는데 네. 이분들은 그럼 이제 끝난 걸까? 음. 구간으로 따지자면 한 달에 한 3천에서 4천 정도 벌면 이제 끝난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월 매출 5천을 뚫고 올라가신 대표님들은 오히려 뭐 이제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눠보면은 계속 승승장구 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시 그 아래 단계의 낮은 구간으로 회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으로는 이제 매출이 조금씩 오르고 내 통장이 채워지고 이제 이걸로 뭔가 다른 걸 해봐야겠다. 아니면은 뭐 사치를 한다거나 좀 간과하시는 케이스들은 다시 이제 손님들의 신뢰도를 잃고 또 낮은 구간으로 떨어지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더 높은 매출로 성장하는 그런 매장들의 특징은 피드백이 정말 빠르세요. 내가 손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매장 운영이나 아니면 손님들이 어떤 그런 고객 소비 경험을 하는 패턴 안에서 어떤 게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시고요. 그리고 좀 더 내가 더 배워서 내가 만약에 지방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면 서울에서는 어떻게 장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제주도나 아니면 정말 장사 잘하는 매장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포인트에서 벤치마킹을 엄청 열심히 하는 게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거에서 공감이 많이 되네요. 네. 근데 이게 벤치마킹을 겉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네.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벤치마킹 할 때 우리가 그냥 매장 가보고 밥 먹고 야 괜찮네 나쁘지 않네 이렇게만 하시는데 사실 그건 벤치마킹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벤치마킹 하면은 그 사장님하고 사실 대화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장님이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 네. 이 매장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면 좋겠네요. 네. 이분들이 가장 그러면 다른 점? 네. 왜냐하면 1억 매출을 찍었다라는 거는 이제 약간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네. 아까 1,000만 원 미만의 매출 자영업자분들도 있었는데 네. 그럼 1,000만 원 미만의 자영업자분들하고 1억 이상 찍는 분들하고의 어떤 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일단 대표님들이 그런 대표님들이랑 미팅하면은 일단 좀 태가 다르고요. 네. 그리고 정말 본인 관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퍼스널 브랜딩이 정말 잘 갖춰져 있는 대표님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미팅을 하고 정말 감명을 받아가지고 매장을 방문했을 때 이 매장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나 이 매장에 와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색깔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대행하고 있는 매장 중에 이 구간에 계신 대표님이 계시는데 이 대표님 취미가 빈티지 문을 수집하시는 게 취미세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매장에 방문을 해보니까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런 빈티지 문들로 이제 인테리어가 이렇게 좀 톤 매너 맞게 잘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은 내가 똑같은 삼겹살이나 똑같은 소고기를 구워 먹더라도 약간 다른 경험이나 아니면 색다른 체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매장에 잘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철학들이 매장에 그대로 녹아 있다. 이게 계속해서 잘 되는 매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더 매출을 늘리거나 아니면 모객을 더 많이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본인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이나 아이덴티티를 표출하면서 네. 오래가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시는구나. 더욱 견고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매장이나 아니면 2호점, 3호점 확장하실 때도 본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이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와서 조금 더 가미한 수준이지 뭐 예를 들어서 본점이 조금 노포 스타일인데
어떤 메가 1층 오피스에 들어와가지고 되게 그 팬시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본점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오히려 대표님이나 그 취급하시는 음식이나 서비스가 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항상 요 구간에 계신 대표님들은 그 정체성이나 아이덴티티를 잘 살리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른 영역에 네. 있다는 느낌을 받네요. 네. 그럼 요거는 뭐 얘기는 없었던 건데 한번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자, 1억을 뛰어넘었어. 네. 뭐 2억, 3억, 네. 심지어는 막 매출 5억 요런 대표님들도 혹시 대화해 보셨는지, 네. 대행도 해보셨는지. 네. 아, 그럼 그런 분들은 뭐 이미 1억 찍으신 분들이 어나더 레벨인데 네. 그럼 막 3, 4억 찍는 분들은 뭐 신계입니까? 신계에 있으신 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규모를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을 만나보면은, 일단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지고요. 조금 어렵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접객이나 아니면 주방의 어떤 동선이나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예를 들면 뭐 화장실 청소나 이런 부분까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이 누락 없이 잘 수행할 수 있게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쪽의 측면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있으시니까 그런 뭐 원자재나 뭐 어떤 뭐 그런 인테리어 소품이나 아니면은 뭐 간판의 어떤 요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계열화를 잘 시켜 놓으시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전부터 같이 오랫동안 일했던 인테리어 업자 아니면은 이 재료를 공급해주는 어떤 생산자 이런 분들이랑 컨택이 잘 돼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원가나 아니면은 오히려 더욱 퍼포먼스 낼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죠. 저도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났는데 그 매슬로우의 그 욕구 있잖아요. 네. 그렇게 명확히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권위 그리고 이제 사회적 지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매장 막 10개, 20개 하시다가 아 이게 브랜드를 만들어야 내가 권위가 생기는구나. 왜냐하면 어떤 거 하세요? 하면 아 저 장사하는데 뭐 치킨집도 하고 저기 횟집도 하나 하고 뭐 국밥집도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대로 이제 이걸 브랜딩 시켜서 사람들한테 얘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그분들 욕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단순히 돈만을 위한 게 아니고 아까 이사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네. 권위를 위한 네. 그런 것들을 하는 작업들을 좀 많이 네. 봤었고 보면은 딱 그 오늘 이야기했었던 1,000만 원 미만부터 네. 1,003개까지 네. 딱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과연 지금 어느 위치에 있나 네. 이게 뭐 매출뿐만 아니고 순수익으로 조금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 이게 너무 자본주의적인 이야기라서 호불호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매도 컴퍼니가 이런 형태에서 좀 상담을 잘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한지도 또 유선 상담도 해주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선 상담을 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매도 컴퍼니고 홈페이지도 달아 놓을 테니까 네. 그쪽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직접 전화 받으시나요? 네, 제가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매출 500만 원 미만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가장 필요한 분들이시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포인트 중에서 어떤 본인의 뭐 이 매장도 하고 저 매장도 하고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데 그 단계는 아직까지는 장사라고 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1,003개까지 올라가시는 거는 사실 사업화를 달성한다고 하면은 1,003개까지 올라가시는 거는 이때까지 제가 경험했던 대표님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이제 보여주시고 증명하셨던 것들이 결국에는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달성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자영업자분들 많이 만나셔가지고 네. 좀 다양한 이야기들 좀 들려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에도 정보가 될 수 있는 주제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어쨌든 건프로의 롱프로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이렇게 대면을 하고 하니까 제가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나눈 적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면대면으로 하니까 조금 설레기도 하고요. 네. 눈빛이 따뜻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마지막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매드컴퍼니 교육도 열심히 하고요. 세미나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대행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랑 소통하면서 이런 소스들을 많이 좀 캐치를 하고 또 이렇게 건프로님이랑 좋은 자리를 통해서 좋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 오늘은 조금 이렇게 한 4등분으로 딱딱하게 자르기는 했지만 우리 대표님들이 내 현 시점이나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한번 초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천상계 위에 그 약간 네. 천상계 위는 뭘까 그러면? 천상계 위는 그때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